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 이게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무슨 또 개정이 어쩐 이런 얘기가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뭐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죠. 네. 어쨌든 표적 수사 가능성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적용 대상에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을 쏙 뺀 것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네. 일단 국회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는데요. 오늘 이종걸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란법은 죽음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경 주민 직선제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를 주민이 직선하는 그렇죠. 선거로 뽑는 그런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얘기로군요. 네, 한마디로 이 수사기관을 못 믿겠으니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보안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를 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부는요. 이 개정을 곧바로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6개월간 준비 기간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법률가 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분야인 언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검경이 이 법을 이른바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요.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죠. 네.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네. 무산시킨 데 대해서 잘못했다.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네요. 네,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독 사과하느라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 본회의에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부결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이 CCTV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명확한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중에 이 영유아 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의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담뱃값에 그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 이 어제 법사위에서 일단 보류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그 합의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으니까 이게 무슨 까닭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 말에 모든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부터 압박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문제가 논의 처음에 될 때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일부 부적절한 교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보육교사를 일종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600억 원이라는 그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양쪽 모두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 이후로 이 간통 혐의로 이미 네.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록을 지워달라 얘기입니다. 네. 위원 결정 직후부터요. 전국 법원에 10여 건의 재심 청구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오늘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4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 위원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오전에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역시 춘천지법에서도요.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지금까지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가 됩니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이후에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현직 여당 의원의 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담배를 빼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네. 네, 그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편의점 측이 부인했다는 소식도 있네. 그렇습니다. 여당 한 의원의 아들이 담배 200여갑을 훔쳤다 이런 일각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요. 해당 편의점 측이 그 해당 사람이 그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세븐일레븐 측은요. 결제 취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물건이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당시에는 담배값이 인상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제 취소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 달간 주말에 일을 했는데요. 실제 근무일수는 10여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식인데요. 네.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겠다. 네. 그리고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법무장관 출신이기도 하죠. 이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이번 4.19 광주 서울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야당 텃밭인 광주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주목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요. 일단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출마의 뜻이 있다면 당내 경선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탈당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권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2006년에 해고됐던 KTX 비정규직 여성원들의 이 불법 파견 소송. 네. 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요,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1, 2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요,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승무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회사도 정부도 대법원도 과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우리를 내팽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KTX로 돌아가는 날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동사건 관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과거에 1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던 사측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관해서 늘, 그런 우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 이렇게 밝혔네요. 인식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최근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또 저물가가 심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그 디플레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오늘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은데 지난달 물가는 담배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다.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디플레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는 그동안에 최근 저물가는 유가 하락 영향이 크기 때문에 디플레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네, 그랬었죠. 예, 최 부총리는 오늘도 강연 이후에 기자들에게 현재 근원 물가는 2%대를 넘어서 디플레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저물가의 장기화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증세 없는 복지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최 부총리는 복지 확대, 증세, 재정 부담 중 최적의 조합을 찾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최 부총리는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 최근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지만 올해도 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작년 가구당 월 평균 도서 구입비가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예,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오락 문화 지출비는 월 평균 14만 6,800원 정도로 전년보다 5.6% 늘어난 거고요. 네. 예, 2003년 그 통계 작성 시작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가운데 서적 구입비는 4년 연속 감소해서 사상 최저치였는데요. 네. 예, 살펴보니까 그 월 평균 서적 구입비는 18,154원입니다. 전년보다 약 3% 감소한 건데요. 네. 예, 평균 도서 정가가 그 18,600원에서 19,500원 정도를 감안을 하면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판 업계에서는 영화와 운동, 또 여행 등의 여가 문화가 확산이 되고 전자책 수요도 늘면서 종이서적 구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예, 한편 그 전국 가구의 지난해 월 평균 복권 구입비는 345원으로 전년보다 2% 늘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종이 서적을 잘 사보지 않는다. 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발전 시설에서도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네, 농가에서는 퇴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도 이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한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국내 처음으로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이 국제기구인 유엔 기후변화 협약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시설은 전북 정읍시에 있는데요. 하루 기준 100톤 규모의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하루에 8,500k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네. 10년간 탄소 배출권 12,200 CO2톤을 획득해서 현 거래 시세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은 그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합법적으로 배출할 권리로요. 교토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은 그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규모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려면 그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탄소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나 기업은 이 할당량 초과분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이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판 땅콩 회항 사건이 있군요. 네, 콘레드 힐튼의 기내 난동 사건. 본인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콘레드 힐튼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네. 올해 34살인데요. 누나인 페리스 힐튼도 미국 사교계에서 심심치 않게 돌출 행동을 선보여서 유명합니다. 네. 콘레드 힐튼은 지난해 7월 런던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브리티시 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여객기 안에서 칸막이 벽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승무원들을 향해 5분 안에 해고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네. 이 기내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콘레드 힐튼이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선에서 검찰과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콘레드 힐튼은 오제이 심슨 사건을 맡았던 유명 변호사 로버트 샤피로를 고용했는데 네. 샤피로는 자신의 의뢰인의 행동이 수면제에 영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콘레드 힐튼에게는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승무원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만 검찰과 단순 폭행죄만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처벌도 최고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달러로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네. 네팔에서 한국인이 탑승한
여객기가 활주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칫 사고가 커질 뻔했지만 네. 그나마 다행히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승객과 승무원 등 238명을 태운 터키 항공 여객기가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짙은 안개 속에 착륙 시점을 놓쳤습니다. 네. 여객기는 뒤늦게 급강하를 시도했고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몇몇 승객들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한국인 2명 이상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 주재원들이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를 매겼는데 서울, 와, 겨우 72등 했습니까? 네, 지난해보다 2계단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머서라는 세계적 경영 컨설팅 업체가 세계 주요 도시 주재원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일반 시민이 아닌 주재원입니다. 네. 서울은 72위로 조사됐고요. 부산이 90위에 올랐고 이번 조사에서 이색적으로 충청남도 천안이 98위에 이름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올해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빈이 빈. 차지했습니다. 스위스 쭈리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리고 독일 뮌헨, 캐나다 밴쿠버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네. 도쿄, 고베, 요코하마, 오사카 같은 일본 도시들이 4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머서가 세계 40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범죄율, 경제 여건, 의료 수준 등 39개 항목을 비교 평가에 매긴 순위라고 합니다. 네. 에베레스트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가 등반대들이 버리고 온 이 배설물 때문에 아주 네.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예. 해마다 이맘때부터 5월까지 약 2달 동안 700명 정도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데 이 산악인들이 대소변을 눈 속에 판 구덩이에 버리고 하산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하. 앙쯔에링 네팔 등산협회 회장은 등산객들이 배설물을 적절히 처리해 에베레스트 산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도록 네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해 등산객이 등정길에서 버릴 수 있는 폐기물 추정량 8kg을 담을 주머니를 나눠주고 네. 내려올 때 갖고 내려오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들고 다녀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 1월 초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부결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입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모임 하늘 소풍의 민정숙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CCTV 의무 설치 법안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네, 정말 안타깝고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CCTV만 그 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법안이거든요. 네, 네, 저희들은 물론 CCTV가 당연히 의무 설치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 표결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숫자를 보면 네, 정말 이 법안을 대한 정식 명칭이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대안으로서 올라가는데 모두 이제 다방면으로 종합대책인 거죠. 네. 그 내용을 정말 알고서 반대를 했는지 네. 알고서 기권을 했는지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네. 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보육 그 교사들 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유아 아이들 나이가요. 네.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더군다나 어린이집에 가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엄마고요. 절대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선생님이 자기를 때리거나 뭐라 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돼. 내가 너네 부모님보다 힘이 더 세? 아이들 당연히 말을 못 합니다. 네.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몸에 상처가 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를 상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당했을 때 그 앞뒤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 CCTV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지금 많이 이제 대량으로 양산된 보육교사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온라인을 통해서 인성이나 자질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많은 교사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가 폭력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느 분이 어떻게 아이한테 어떻게 할지 또는 과거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라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아이를 맡기고 내 아이를 온전하게 부탁한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사 그분들이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를 주장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당하는 피해와 그리고 절대적인 상대적 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둘이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CCTV 설치하는 예산도 문제인데 현재 한 600억 원이 편성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전국 어린이집에 다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훨씬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거보다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차라리 그럴 바에야 네. 뭐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한다든가 보육의 네. 질을 좀 개선하는 데 그런 돈을 쓰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교사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온다고 해서 그 환경이 달라질까요? 저희는 그 근무 환경의 열악이나 CCTV가 있고 없고의 자신들의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이 자신들에게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폭력 행사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 개인 교사의 인성과 자질이 안 된 거죠. 부적격한 자인 거죠. 예. 그런 자들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명, 3명 더 넣는다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한 아이라도 때를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분명하게 범죄이고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그걸 증명하기 위한 CCTV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CCTV 이외에도 학부모 네. 입장에서는 이번 이러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CCTV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 아이라도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 현 세태에서 예방이나 또는 더 조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앞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네. 단기적으로 그 보육 환경의 개선이나 네. 또는 한 교사당 아이 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대책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저희들 CCTV 설치를 주장한다 해서 그런 인성 교육이라든지
또는 보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초호 개선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꼭 이분법적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시급한 건 시급한 대로 하고 장기적인 건 장기적으로 같이 해나가자 이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네. 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보육교사의 네. 보육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환경 말씀이시로군요. 네. 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솔직히 네, 예산이 네.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모임 하늘소풍의 민정숙 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어서 어린이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의 김종필 정책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인천 사건 이후에 보육 현장에서도 일관되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네. 예방교육 강화라든지 양성체계 개편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던 보육 현장에서도 어제 그 법안이 부결되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네. 일각에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운영자나 단체 힘에 의해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직적인 로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네. 네. 그런데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꼽자면요. 네. 일단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지만 그 절차 방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나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데 조금 미흡했고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네. 정치권도 물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 1월 사건 이후에 당장 눈에 보이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CCTV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정확한 진단 과정 없이 너무 성급하게 CCTV 의무화라든지 처벌 강화라든지 안이하게 규제 카드에만 의존했다는 점이 법안 무산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공표했었는데 그 어제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관련된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처우 개선은 있지만 예산이 아예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미뤄볼 때 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 실천 방안이나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학대 근절 대책 법안으로서는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법안이 좌초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 설치하는 거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이것이 CCTV 설치가 아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보육 현장에서 전부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CCTV가 이 CCTV 하나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요. 당연하죠.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네.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번 법안에서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 대책의 실천 방안, 예산 이런 방안들은 전혀 없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앞에도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얘기 좀 들어있긴 들어있잖아요. 네, 그 법안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 관련 예산이 필요한데 네. 관련 예산 축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이 통과돼야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죠. 그 법안을 마련할 때 축에 법안 예산 축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CCTV 의무화하는 데서는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정말 어린이집 현장에서 느끼실 때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CCTV 그 설치는 여러 가지 그 현재로서는 그 국가가 전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과 동시에 네.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강제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권의 문제는 뭐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육 환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별도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아하. 보육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세면, 탈의, 배변 훈련 등등을 하게 되는데 아하. 이런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예. CCTV 설치를 강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 내용이 여과 없이 녹화되거나 전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아니 앞에 CCTV 설치하는 거 찬성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강제 설치는 이게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제도법과 함께 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는 함께 가야 경우에는 된다. 예. 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CCTV는 다른 외국의 입법 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다른 입법 내에서도 강제 설치를 이야기하는 입법 내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네. 참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들도 고민을 네. 많이 1월달 이후에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규제나 CCTV 설치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유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아동 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교육에 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동 인권에 관한 감수성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교사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교대제 근무를 지원한다든지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 현장의 여러 가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간다든지 이런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모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당연히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다음으로 아동학대를 뿌리를 뽑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와 부모로부터 보육 현장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정의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체 교육도 물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보육 현장과 부모의 관계를 감시나 갑을 관계, 불신의 관계로 만들지 말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성산로 금화터널 방면 연세대 정문 앞에서 버스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일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정릉터널에서 정릉 내부 구간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터널 내부부터 많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 구간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교통량이 아직은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리고 있고 남산 2, 3호 터널은 이제는 강남 쪽으로 소통이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압구정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압구정역까지는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강남대로도 아직은 양재역부터 강남역까지 양방면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봉은사로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 구간도 시속 20km 안팎의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담배값에 이어서 소주값까지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0778번님께서는요. 서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술과 담배인데요. 둘 다 가격이 오르면 안 그래도 팍팍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담배값에 이어서 소주값까지 올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보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의 주제는 아무래도 김영란법 아닙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난상 끝에 통과가 됐죠. 네. 그런데 통과되자마자 무슨 뭘 고치는 여천 이런 얘기가 나오네. 네, 통과시키고 난 뒤에도 뭐 이상한 그 말들, 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요. 네. 자괴감이 들어서 못 살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미비한 게 많은데 통과를 시켜가지고 양심에 찔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 뭐 모습도 좀 보이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역시 그 김영란 교수님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64%가 잘했다. 네. 그리고 7% 정도가 뭐 잘못했다. 통과시킨 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그 얼마나 그 척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김영란법을 통해서 그 달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큰 틀에서는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군기 교수님 말씀이셨고요. 김경진 변호사님요? 저는 이게 김영란법 통과되고 나서 이제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언론사들 기사들이 이렇게 종합해서 올라오잖아요. 보면.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한국 사회에서 이 문화를 하나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언론사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네. 과잉 입법이다. 문제가 많은 법을 국회의원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여론에 떠밀려서 어거지로 통과시켰다. 지금 이런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사 밑에 일반 시민들의 댓글을 보면 이렇게 잘된 법을 왜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느냐. 그런 논조의 댓글이 90% 이상을 이루는 겁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이요? 예, 댓글이.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사 기자들도 자신들이 당장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니까 당장이 아니죠. 1년 6개월 후부터인데 어쨌든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법이 통과된 시점 직후부터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은 100% 지금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인들의 이와 같은 심리를 사실은 정확히 읽고 있었던 게 이완구 국무총리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 후보 시절에 그 녹취록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김영란법 통과 안 되게 막고 있다. 그다음에 당신네들을 위해서 통과 안 시킬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아마 그 노회한 정치인들은 그런 식의 어떤 이 기자들이라든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마음을 읽고 있어서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불편한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일단 국회의원들 불편하죠. 그다음에 여론 주도층인 기자들 굉장히 불편하죠. 언론사 관계자들 불편하죠. 불편해지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뭐 교수님들, 뭐 선생님들 두루두루 어쨌든 우리 사회 여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을 결국 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를 깨고 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인데 어쨌든 이 국민의 압력, 국민의 열망이 결국은 일단 깨는 입법을 탄생시킨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당장에 네. 이제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후로 굉장히 늦게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 변호사님께서도 법조인이니까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세상에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후로 만든 법 지금까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많지 않죠. 없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1년이고 대부분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시행을 전제로 해서 이제 법안이 공포가 되는 건데 네. 1년 6개월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 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일단 이 노림수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당장에 지금 내년에 이제 선거를 맞이해가지고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출판기념회. 예 만약에 이 김영란법 시행 3개월 후다 이러면 당장에 자기네들 출판기념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3개월 6개월 후로 잡으면 완전 못하게 되나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그냥 곧바로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15,000원씩 받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출판기념회 가면 아시지만 뭐 봉투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오는 경우 봉투들 많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벌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난산 끝에 고생 끝에 탄생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좀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들었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께서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우선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영란 교수께서 전 건의위원장이 김영란법이라는 정말 우리 사회가 원하던 그 법을 들고 나올 때는 공직자들, 공직사회의 어떤 그 부패 비리를 척결을 위해서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 주무르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무소위에서 언론인 넣자, 사립학교 교원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갑자기 당일날 교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가 문제다. 저는 언론인도 해봤고 지금 현직 교수로 있고 또 그 사립학교 재단에 제가 또 이사로 있는데 다 해보셨네요. 다 해당이 다 해보시네요. 되는데 별로 청탁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무리한 공직자가 아닌 무리한 그 대상으로 확대를 했다는 점에서 네. 김영란 교수가 원하던 법도 아니었어요. 이런 점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잠깐요. 이제 정공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요즘 방송에서는요. 데이터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공기 교수께서 인용하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3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에 이미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한 통계입니다. 행정자치부 국가인구통계기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서 통계를 보정했다고 합니다. 응답률은 6.5%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네. 제가 정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약간만 좀 반론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 제가 미리 이제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루머에 의하면 가령 서울 강남 3구 있지 않습니까? 네. 강남 3구에서 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한번 한다. 네. 그럼 1년 지나면 차를 외제차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사립학교건 사립학교라도 설마. 뭐 하여튼 뭐 그쪽에 살았던 뭐 학부모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지방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께서 충남도지사로 재직 당시에 상당 정도의 본인 판공비를 현금으로 인출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현출이 어디 갔을까? 보도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기자들에게 돈 봉투가 관리하는 형태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저런 것을 본다면 이제 이게 기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익적 성격이 크고 부패 여지는 여러 군데 있다. 근데 이제 최초에 이게 보면 SBS라든지 이런 이제 일종의 사용 민영 언론까지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게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국가가 출자한 KBS만 이 적용 대상으로 하려고 했더니 KBS, EBS. 예. KBS, EBS만 하려고 했더니 KBS하고 MBC하고 차이는 뭐냐? 그다음에 MBC하고 SBS 차이는 뭐냐? 그다음에 그러면 MBC, SBS, 채널 A, 뭐 JTBC, MBN 이 차이는 뭐냐?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는 다 포괄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를 포함하게 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립학교 운영하는데 정부 예산이 상당 정도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는 한 80~90%까지 들어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운영만 사립학교 이사진에서 하는 것이지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친다면 그래서 사립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사장 그다음에 어떤 민영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과거에는 공적 권한을 공무원들만 수행을 해왔는데 네. 가면 갈수록 이게 공적 권한의 영역이 민간으로까지 이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어떤 공적 역할은 민간과 공무원 사이에 혼재되면서 수행을 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 공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속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무위원이 최종적으로 민영 언론사라든지 사립학교 이 선생님 포함됐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전국민. 예. 그렇다면 김경진 변호사 같은 분이 국회에 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텐데 대부분의 그 어제 그 법사위원들도 좀 보고 이상하다. 뭐 대표도 미비점이 있는데 통과시켜 양심에 찔린다. 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요 오늘 아침 방송에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희 방송에서 네, 저도 제가 들었는데요. 계속 자괴감이 든다. 네. 아니 그 법사위원을 주도하면서 그 법 통과를 그 담당한 장본인이 자괴감이 든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저는 제가 그 우리 의정사를 지켜보면서도 이런 말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건데 네. 제가 좀 반박을 좀 하면요. 예. 그 사립학교 이제 교원들 그 천지 문제 같은데 이거는 많이 액수가 크다 보면은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법으로 그 적용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인 그 지방지 문제도 결국은 뭐 그 거액의 어떤 돈을 줬다면은 대가가 충분히 그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김영란법을 공직자로 한정한 김영란법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당초에 그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법안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제 아주 포괄적으로 돼버렸는데 오늘 그 제가 그 김영란 교수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니까 매우 아쉽다는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저 기자들이 많이 그 지금 어디에 가시냐고 달라붙어 있는 모양인데 뭐 외국 출장 가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김영란 교수가 원래 주장했던 또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이 원했던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한 이런 그 포커스가 너무 확대되는 바람에 역시 그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네, 박김영란 교수 어디 갔냐고. 네. 오늘 비행기 타고 외국에 출장 갔습니다. 이제 이 국제기구의 이사 정기회의가 정해져 있었어요. 네, 몇 달 네. 전부터. 네. 그런데 딱 맞춰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틀 동안 이제 저희 집에 쳐들어온 기자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도망가가지고 제가 집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 김영란 교수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청탁 문화, 무슨 부패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바꾸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은 자꾸 우리에게 토론을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네. 뭐 이렇게 좀 실례 말씀이지만 태평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부패 척결하자고만 했었지.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정문 교수님 뇌물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보통 큰 돈들이거든요. 뇌물죄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돈 받았는데도 무죄로 석방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소소한 금액들 가령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령 한 300만 원 미만의 금액들 같은 경우 경찰 검찰에서 그러면 그 돈이 오고 간 것을 발견했을 때 딱히 뇌물죄로 입건해서 법원에 재판에 넘기기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새 기업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편이 뭐냐면 명절에 50만 원짜리 상품권 5장 뭐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 아니면 뭐 철철이 그냥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골프장에 데리고 가서 뭐 한 번 골프 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1년 쭉 합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12배면 그게 한 이제 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속된 말로 기름칠을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현찰이라든지 뇌물을 주지 않고 부탁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까워지면은 이게 어찌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네. 강지원 변호사님도 법률가이시고 김민지 변호사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지 좀 가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제 의견으로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그 상대를 그 설득시키긴 힘들어서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말이죠. 대한변협에서는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헌법소원 청구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헌법 전문가 8명한테 물어보니까 김영란법 위헌 문제가 많다, 소지가 있다 해서 그런 그 통계도 나와 있고. 그게 이제
그 언론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죠. 다른 뭐 민간 단체나 회사나 이런 데를 빼고 네. 그 언론만 집어넣느냐 이게 네. 평등성에 위배된다 형평성.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교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립교원에 네, 대해서 네, 네. 위헌 소송 검토를 하겠다. 네. 신문방송 편집이 아까 말씀하신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언론자의 침해다. 이런 그 많은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걸 봐서는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 평등성 문제원에서 김경진 변호사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근데요, 가령 우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보면 네. 그 법은 금융기관 임원이나 직원들 네. 돈 받은 거 거기에 따로 떼어내가지고 지금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농협선거 막 시끄러운데 농협선거에 관해서는 지금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거기 선거사법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직역만 따로 떼어내서 처벌을 하느냐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지 이게 무슨 평등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헌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은 국회 정무위에서 한 2년 동안 이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네. 공청회도 2번인가 3번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정무위에 나왔던 전문가들은 위헌이라고 얘기한 자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거기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사위원장은 이게 뭐 위헌 소지가 있니 또 김무성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니 하는데 3월 그 변호사 단체의 가장 큰 단체라고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네. 언론이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네. 뭐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 이게 위헌이라고 딱 들어주고 누가 큰 소리 칠 수는 없어요 보면. 그런데 변협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그 정도의 입법적 결단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내리는 것은 그게 이제 옳냐 그러냐 이 문제는 있지만 이걸 위헌이라고 싸잡아서 위헌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네. 정무위 때도 전문가들이 아무런 위헌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3월 1일 날 저녁에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토론회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지금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어떤 민영 언론사 포함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 그 어느 누구도 이게 위헌 얘기를 안 했어요. 의원총회에서 나중에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네. 특별히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동의한다고 그렇게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언론사들이 포함되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언론사들이 조금 찔리는 거예요. 다음 선거 때 생각을 한다면. 그래요? 예. 찔려요? 이게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이게 지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써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인들에 대한 뭔가 지금 이게 체면치레용 멘트를 지금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체면치레용 멘트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정무 소위에서 언론하고 사립학교 교원을 집어넣을 때 너무나 즉흥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속기록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언론에 말이죠. 보면은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그 여론에 몰려가지고 그때 왜 몰렸냐면 작년 6월인데 하도 국회가 뭐 자정도 안 되고 국회의원들 좀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을 때인데 또 김영만법 왜 통과 안 시키냐 이러다 보니까 정무소위에서 그 법안을 만지다가 그럼 빨리 언론도 집어넣지. 뭐 사립학교도 집어넣지 않은 그런 즉흥적인 그 속기록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졸속적으로 맞는 게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어제도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계속 그 쫓기면서도 문제가 있는데 통과시켰다라는 그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은 김영란법이라는 이 큰 대의 취지가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에 나왔다시피 64%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을 의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보다 전문적으로 법안을 우리가 제정할 때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고 여론만 의식한 약간은 포퓰리즘적인 그런 방향에서 책무를 저는 조금만 망각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는 지금 잘 나와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법률안을 여론조사를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 후보 지지율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저는 4월 국회에서도 이거 보완해가지고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데 뭐 성급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두 분께서 하도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언제 시간 가는지도 모르니까 아무리 정치 수다라고 해도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말이죠. 딱 한 번씩 말씀하실 기회가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식이 지금 1년 6개월 후로 유예를 해놨는데 빨리 부칙 개정해서 6개월 후나 1년 후부터 그냥 곧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더 땡기라고요? 더 땡겨서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여론 주도층들이 국민을 지금 속여먹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호들갑을. 국민들이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도한 물결에 대해서 정국민 교수님.
그 우리가 뭐 물살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그런데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들도 다 전문가고요. 정부에서도 처음에 법안이 제안됐을 때 엄청난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법무부, 행안부를 비롯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반대 발언이 나왔었어요. 저는 내용을 잘 알죠. 근데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김영란 교수님도 또 가족이시기도 하고 강지원 변호사님 제가 존경하는 법률가이신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들을 하도 물어서 김영란 그 교수는 지금 일체 인터뷰를 사용하고 아니 별개의 법률가로서 이제 강지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출국을 했는데 그건 원래 예정된 출국이었죠. 근데 제가 또 말도 못하는 게 제가 말하면 뭐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정부 안에서도 정부안 만들기 위해서 총리가 나서 가지고 또 전충안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원안보다는 후퇴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정부에 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일이 생기면 전화해야지. 청탁 전화해야지. 돈 봉투 돌려야지. 이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뭐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전군기 홍익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담배값에 이어서 소주값까지 올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1019번님께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서민과 밀접한 담배 소주 가격 인상으로 물가 관리합니까? 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1900번님 소주값 올린다고 술 끊을까요? 마시고 끊고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세금 걷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네, 0029번님 소주값 올려도 곧 서민들 위해서 저가 소주 나오겠죠. 저가 소주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7019번님께 주간 경향을 0029번님께 메가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